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쉽고 유용한 정보들만 골라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저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입니다. 예, 먼저 아까 8시에 발표됐죠. 40분 전이네요, 벌써. 그렇죠. 2020년 작년도 4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또 그 성장률 나왔는데 보니까 역성장이네요, 보니까요. 네, 경제 성장률 한 해로 보면 마이너스 1%로 지금 네. 뭐 속보치이기 때문에 네네. 확정치는 아니고요. 예, 예. 근데 4분기가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예. 4분기가 1.1% 플러스 돼서 연속 2분기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뭐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사실 한은에서는 1.1% 마이너스 1.1%를 생각했고 IMF는 마이너스 1.9까지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선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상치보다는 좀 낫네요, 보니까 역성장치가.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외환위기 때 우리가 마이너스 5.1%였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처음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4분기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강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 그래도 반도체가 회복세 보이고 수출이 네.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네네. 그러면서 플러스로 이제 돌았는데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가 목표가 3% 이제 중반대란 말이죠. 예, 예. 그 토대를 어떻게 이제 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1분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지난 한 해를 이제 봐서는 1% 역성장이지만 이것도 사실 예상치보다는 적게 마이너스가 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집중해서 볼 부분이 지난해 4분기는 성장을 했다. 1.1%죠. 네. 그리고 계속 성장세는 갖고 가는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이 또 증시에 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부터 증시가 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증시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전체적인 이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국가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기업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6일부터 해서 뭐 현대차부터 해서 28년 삼성전자, 네이버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어닝 시즌이 가기 때문에 예. 그것에 힘을 더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경제성장률 발표로 돼 있고요. 뭐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랑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로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제 성장률도 있지만 네네. 국민소득도 G7을 넘고 중국 빼고는 지금 제일 잘했다는 평가인데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 빨리 이것을 계속 이 트렌드를 뭐 지켜나가서 내년도에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면 예.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명한 호재이긴 한데요. 또 종가 기준으로도 보니까 3,200은 처음이죠, 어제가? 그랬죠?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오르니까 네. 자꾸 과열론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너무 빨리 올랐다. 그리고 1월 달에만 벌써 우리가 증권 예탁금이 70조인데 거기서 12조를 개인들이 썼어요. 예. 굉장히 빠르게 이 소위 말하는 실탄이 소진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건 항상 버블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증시에서는 우리 상식처럼 얘기하지만 증시에서 가장 악재가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게 제일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과거는 다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 1월 달에는요. 예. 중소형주 그다음에 기술주가 굉장히 약진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대형주가 그 약진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다른 중소형주나 이런 이 기술주들이 뭐 상대적으로 지금 좀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로 선순환으로 가주기만 한다면 네.
우상향하는 그런 모멘텀은 계속 지키리라 보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1년간을 분석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로 가는데 뭐 아시겠지만 동학개미라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이 성격이 예.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어서 과거는 다른 양상들이 나눠서 과거에는 이렇게 막 올라가면요 분명히 폭락하는 걸 항상 대비했었는데 예. 폭락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예. 폭락은 아니다. 더 건전성을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된 그런 증시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대형주는 주로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동학개미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렇게 끌어올린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집중적으로 지금 거기 예. 투자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특히 여기가 이제 위기에서는 어쨌든지 큰 회사들이 빠르게 이 바운스백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또 가미된 지금 대형주들이에요. 예. 보시면은 뭐 몇 기업들이 지금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전장 자동차 쪽으로의 진출 등을 얘기를 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이 같이 갖춰진 대형주들이 지금 끌고 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나 지금 코스닥이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보기에 폭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어쨌거나 2월 17일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제 여부가 결정이 나면 예.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 그 공매도 지금 논란이 큰데요. 말씀하신 그 공매도요. 네네. 만약에 이제 이게 금지가 풀리면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조건 있는 예. 이 재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진짜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이 어떤 여기에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네. 처벌 강화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예. 등등의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네. 마련돼 있으면 공매도 재개도 사실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오른 대형주 위주로 가는데 예. 대형주 위주로 갔을 때는 공매도가 역기능을 발휘하보다는 순기능 발휘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공매도 재개하자마자 이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안이 나오면 네네. 재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대로 정비를 해서 재개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정치계에서요. 사실 코로나19 이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경제 회복 관련해서 이익공유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이거 예.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그다음에 뭐 보면은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 과거에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익이라는 게 사실 같은 일을 했을 때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게 이익 공유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쪽에서만 잘했는데 그것을 다시 갖고 오는 부분들이 생겨서 네. 자,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 회사가 진짜 생산성을 높여서 한 거냐? 아니면 이 뭐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 거냐? 이거가 굉장히 뭐 칼긋듯이 회계상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 이익을 회계 뭐 특히 계산할 방법이 이제 없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안 된 상태에서 이익을 나눠줬다. 이거는 현행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주와 거기에 그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이익들을 사실 예. 외부로 내는 배임 형태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까지 조금 치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 고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야구 팬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그러게요. SK 와이번스 예. 야구단이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전격 매각된다는 내용입니다. 오후 4시쯤에 온라인에 단독 해가지고 보도가 나왔는데 양쪽 예. 그룹 모두 애써 숨기지 않았고요. 신세계는 SK텔레콤과 프로야구를 비롯해 한국 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예. SK텔레콤도 토시까지 똑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리 이르면 오늘 네. 양해 각서를 체결을 합니다. 예, 미리 준비한 공식 입장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양해각서 체결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최종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까지 왔나요? 근데 그렇죠. SK 야구단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 들려요? 네, 그게 참 포인트인데요. SK 와이번스도 기사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예. 처음 나온 그 보도도 사실은 스포츠가 아닌 산업부 기자가 쓴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포츠단 차원이 아니라 예. 그룹 오너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구단은 조금 당황하고 혼란에 좀 빠진 모습입니다. 속된 말로 네. 말씀하세요? 예. 네, SK 같은 경우는 예. 최근 사장과 단장, 감독을 교체하면서 재도약하겠다 강한 의혹을 드러냈고 네. FA 최주환 선수도 영입을 하는 등 굵직한 행보가 돋보였거든요. 이미 몇몇 선수들은 제주도에 가서 자율적으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매각 소식에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원영 신인 감독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이나 선수단 구성은 아마 고스란히 이어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세부 계약 내용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단이 이렇게 매각되는 거는 2001년 해태 타이거즈가 기아 타이거즈로 인수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 기자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이거 소식 듣고 보니까 이게 네. 우리 기자들 속된 말로 보통 이제 물 먹었다고 하는데 네, 스포츠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 산업부에서 썼다고 하니. 그렇죠. 자, 이 구단 해체 또 매각 이런 게 사실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모기업 경영 상황이 힘들어질 때 하는 게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근데 SK는 신흥왕조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구축했다는 팀인데 이거 왜 파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는 SK가 팔겠다라고 내놨다기보다는 신세계 예. 이마트가 너무 사고 싶어 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신세계는 사실 프로야구 9구단, 10구단 창단할 때도 유력 후보로 꼽혔고 서울 히어로즈 인수 때도 이름이 나왔던 그런 예. 기업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일단 야구를 좋아한대요. 맞아요. 90년대 초반에 대개 친목 야구팀에서 3년간 투수로 직접 공을 뿌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신세계는 유통 공룡으로 불리죠. 이마트, 스타벅스랑 야구단 묶어서 2030 젊은 층과 접점을 만들 것 같고요. 지금이야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관중 못 받지만 프로야구는 여성, 연인, 가족 단위 관람객도 많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팬들은 벌써 투수 교체 때 이마트 카트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반면 이제 SK 같은 경우는 야구는 어차피 인기 종목이라서 우리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룹의 방향성 또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다. 이런 그룹의 취지에 맞게 비인기 아마추어 스포츠의 지원을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과거에 수영의 박태환 선수 유망주 때부터 오랫동안 지원했던 그런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예. 프로축구 제주랑 프로농구 SK나이트 운영은 변함없이 할 것 같고요. 사실 SK 최태원 회장은 2008년부터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맡아서 벌써 3번째 연임 중입니다. 네네. 그 기간 동안 핸드볼 전용구장 지었고 SK 핸드볼 리그 만들었고 남녀 실업팀까지 창단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빙상하고 펜싱 종목 지원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니까요. 스포츠랑 인연을 끊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두 그룹 사인하면 올해 리그부터 바로 참여하는 거죠? 네, KBO 총회 승인 거쳐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KBO 규약에 따라서 이제 인수하게 된 기업은 이전 구단의 기록과 역사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SK 와이번스는 쌍방울 인수 형식으로 2000년에 창단을 해서 4번이나 우승을 했던 팀인데 특히 그 야신 김성근 감독과 김광현으로 기억되는 21세기 대표 명문 구단이죠. 스포츠와
다양한 즐길거리 스포테인먼트를 처음 도입했던 구단인데 그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마트 와이번스일지 뭐 신세계 와이번스일지 구단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뭐 인수 비용이 최대 2천억 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게 얼마일지도 관심을 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